나는 금년 6살 난 처녀애입니다. 내 이름은 박옥희이고요. 우리 집 식구라고는 세상에서 제일 이쁜 우리 어머니와 단 2식구뿐이랍니다. 아차, 큰일 났군. 외삼촌을 빼놓을 뻔했으니.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외삼촌은 어디를 그렇게 싸돌아다니는지 집에는 끼니 때나 외에는 별로 붙어 있지를 않아 어떤 때는 한 주일씩 가도 외삼촌 코빼기도 못 보는 때가 많으니까요. 깜빡 잊어버리기도 예사지요, 무얼? 우리 어머니는 그야말로 세상에서 둘도 없이 곱게 생긴 우리 어머니는 금년 나이 24살인데 과부랍니다. 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하여튼 동리 사람들이 날더러 과부딸이라고들 부르니까 우리 어머니가 과부인 줄을 알지요. 남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나만은 아버지가 없지요. 아버지가 없다고 아마 과부딸이라나 봐요. 외할머니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한 지는 1년 만이고요. 우리 아버지의 본집은 어디 멀리 있는데 마침 이 동리 학교에 교사로 오게 되었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우리 어머니는 시집으로 가지 않고 여기 이 집을 사고 바로 이 집은 우리 외할머니 댁 옆집이지요. 여기서 살다가 1년이 못 되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니까 나는 아버지 얼굴도 못 뵀지요. 그러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버지 생각은 안 나요. 아버지 사진이라는 사진은 나도 한두 번 보았지만 참말로 훌륭한 얼굴이야요.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참말로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잘난 아버지일 거야요. 그런 아버지를 보지도 못한 것은 참으로 분한 일이야요. 그 사진도 본 지가 퍽 오래되었는데 이전에는 그 사진을 늘 어머니 책상 위에 놓아두시더니 외할머니가 오시면 오실 때마다 그 사진을 치우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 사진이 어디 있는지 없어졌어요. 언젠가 한번 어머니가 나 없는 동안에 몰래 장롱 속에서 무엇을 꺼내 보시다가 내가 들어오니까 얼른 장롱 속에 감추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게 아마 아버지 사진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먹고 살 것을 남겨놓고 가셨대요. 작년 여름에 아니로군 가을이 다 되어서군요. 하루는 어머니를 따라서 저 여기서 한 10리나 가서 조그만 산이 있는 데를 가서 거기서 밤도 따먹고 또 그 산 밑에 초가집에 가서 닭고기국을 먹고 왔는데 거기 있는 땅이 우리 땅이래요. 거기서 나는 주스로 밥이나 굶지 않게 된다고요. 그래도 반찬 사고 과자 사고 할 돈은 없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바느질을 맡아서 해주지요. 바느질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청어도 사고 달걀도 사고 내가 먹을 사탕도 사고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 집 정말 식구는 어머니와 나와 단 둘뿐인데 아버지가 계시던 사랑방이 비어 있으니까 그 방도 쓸 겸 또 어머니의 잔심부름도 좀 해줄 겸 해서 우리 외삼촌이 사랑방에 와 있게 되었대요. 금년 봄에는 나를 유치원에 보내준다고 해서 나는 너무나 좋아서 동무 아이들한테 실컷 자랑을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노라니까 사랑해서 큰 외삼촌이 우리 집 사랑에 와 있는 외삼촌의 형님 말이야요. 웬 한 낯선 사람 하나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 외삼촌이 나를 보더니 오키야 하고 부르겠지요. 오키야 이리 와서 이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나는 어째 부끄러워서 비슬비슬 하니까 그 낯선 손님이 그 애기 참 곱다. 자네 조카 딸인가? 하고 큰 외삼촌더러 묻겠지요. 그러니까 큰 외삼촌은 내 누이의 딸 경성군의 유복녀 외딸일세 하고 대답합니다. 오키야 이리 응? 그 눈은 꼭 아버지를 닮았네 그려? 하고 낯선 손님이 말합니다. 자, 오키야, 커다란 처녀가 왜 저 모양이야? 어서 와서 이 아저씨께 인사해요. 너희 아버지 옛날 친구신데 오늘부터 이 사랑에 계실 텐데 인사 여쭙고 친해두어야지. 나는 이 낯선 손님이 사랑방에 계시게 된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즐거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 앞에 가서 사부시 절을 하고는 그만 앞마당으로 뛰어들어왔지요. 그 낯선 아저씨와 외삼촌은 소리를 내서 크게 웃더군요. 나는 안방으로 들어오는 나름으로 어머니를 붙들고 엄마, 사랑방에 큰삼촌이 아저씨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사랑에 있는데 하고 법석을 하니까 응, 그래? 하고 어머니는 벌써 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을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언제부터 와 있나? 하고 물으니까 오늘부터 애구 좋아 하고 내가 손뼉을 치니까 어머니는 내 손을 꼭 붙잡으면서 왜 이리 수선이야? 그럼 작은 외삼촌은 어디로 가나? 외삼촌도 사랑에 계시지. 그럼 둘이 있나? 응. 한 방에 둘이 있나? 응. 한 방에 둘이 있어? 왜 장지문 닫고 외삼촌은 아랫방에 계시고 그 아저씨는 윗방에 계시고 그러지. 나는 그 아저씨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몰랐으나 첫날부터 내게는 퍽 고맙게 굴고 나도 그 아저씨가 꼭 마음에 들었어요. 어른들이 저희끼리 말하는 것을 들으니까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적 친구라고요. 어디 먼 데 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 동네 학교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 또 우리 큰 외삼촌과도 동무인데 이 동리에는 하숙도 별로 깨끗한 곳이 없고 해서 윗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또 우리도 그 아저씨한테서 밥값을 받으면 살림의 보탬도 좀 되고 한다고요. 그 아저씨는 그림책들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랑방으로 나가면 그 아저씨는 나를 무릎에 앉히고 그림책들을 보여줍니다. 또 가끔 과자도 주고요. 어느 날은 점심을 먹고 이내 살그머니 사랑에 나가보니까 아저씨는 그때에야 점심을 잡수셔요. 그래, 가만히 앉아서 점심 잡수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오키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누? 하고 묻겠지요. 그래,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마침 상에 놓인 삶은 달걀을 하나를 집어주면서 나더러 먹으라고 합니다. 나는 그 달걀을 벗겨 먹으면서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우? 하고 물으니까 그는 한참이나 빙그레 웃고 있더니 나도 삶은 달걀? 하겠지요. 나는 좋아서 손뼉을 짤깍짤깍 치고 나와 같네. 그럼 가서 어머니한테 알려야지 하면서 일어서니까 아저씨가 꼭 붙들면서 그러지 말어. 그러시겠지요. 그래도 나는 한 번 마음을 먹은 다음엔 꼭 그대로 하고야 마는 성미지요. 그래,
앞마당으로 뛰쳐들어가면서 엄마! 엄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한대 하고 소리를 질렀지요. 떠들지 말어 하고 어머니는 눈을 흘기십니다.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것은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되었으니까요. 달걀 장수 노파가 오면 한꺼번에 10알도 사고 20알도 사고 그래선 두고두고 삶아서 아저씨 상에도 놓고 또 의뢰 나도 하나씩 주고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아저씨한테 놀러 나가면 가끔 아저씨가 책상 서랍 속에서 달걀을 한두 알 꺼내서 먹으라고 주지요. 그래, 그다음부터는 나는 아주 실컷 달걀을 많이 먹었어요. 나는 아저씨가 매우 좋았어요. 많은 외삼촌은 가끔 툴툴하는 때가 있었어요. 아마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아니, 그것보다도 아저씨 잔심부름을 꼭 외삼촌이 하게 되니까 그것이 싫어서 그러나 봐요. 한 번은 어머니와 외삼촌이 말다툼하는 것까지 내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야, 또 어디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 내가야지 하고 말씀하시니까 외삼촌은 얼굴을 찡그리면서 제 길, 남 어디 좀 볼 일이 있는 날은 으레 끼니 때에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하고 툴툴 하겠지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러니 어쩌겠니? 너밖에 사랑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 누님이 좀 상 좀 들고 나가구려? 요새 세상에 내외합니까? 어머니는 갑자기 얼굴이 밝아지시고 아무 대답도 없이 그냥 외삼촌에게 향하여 눈을 흘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은 흥흥 웃으면서 사랑으로 나갔지요. 나는 유치원에 가서 창가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하였습니다. 유치원 여자 선생님이 풍금을 아주 썩 잘 타요. 그런데 우리 유치원에 있는 풍금은 우리 예배당에 있는 풍금과는 아주 다른데 턱 조그마한 것이지만은 소리는 썩 좋아요. 그런데 우리 집 윗간에도 유치원 풍금과 같이 꽃같이 생긴 것이 놓여 있는 것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로 어머니를 끌고 윗간으로 가서 엄마, 이거 풍금 아니유? 하고 물으니까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단다. 그건 어찌 알았니? 우리 유치원에 있는 풍금이 이것과 꼭 같은데 뭘. 그럼 엄마도 풍금 탈 줄 아우? 하고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때껏 한 번도 어머니가 이 풍금 앞에 앉은 것을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십니다. 엄마, 이 풍금 좀 타봐 하고 재촉하니까 어머니 얼굴은 약간 흐려지면서 그 풍금은 너희 아버지가 날 사다 주신 거란다. 너희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그 풍금은 이때까지 뚜껑도 한번 안 열어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금방 또 울음보가 터질 것만 같이 보여서 나는 그만 엄마 나 사탕 줘 하면서 아랫방으로 끌고 내려왔습니다. 아저씨가 사랑방에 와 계신 지 벌써 여러 밤을 잔 뒤입니다. 아마 한 달이나 되었어요. 나는 거의 매일 아저씨 방에 놀러 갔습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렇게 가서 귀찮게 굴면 못 쓴다고 가끔 꾸지람을 하시지만 정말인즉 나는 아저씨를 조금도 귀찮게 굴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저씨가 나를 귀찮게 굴었지요. 오키 눈은 아버지를 닮았다. 그 고운 코는 아마 어머니를 닮았지. 고 입하고 응? 그러냐 안 그러냐. 어머니도 오키처럼 곱지? 응.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물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저씨, 이때 우리 엄마 못 봤수? 하고 물었더니 아저씨는 잠잠합니다. 그래, 나는 우리 엄마 보러 들어갈까? 하면서 아저씨 소매를 잡아당겼더니 아저씨는 벌쩍 뛰면서 아니, 안 돼. 난 지금 분주해서 하면서 나를 잡아 끌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는 무슨 그리 분주하지도 않은 모양이었어요. 그러기 나더러 가란 말도 않고 그냥 나를 붙들고 앉아서 머리도 쓰다듬어 주고 뺨에 입도 맞추고 하면서 요 저고리 누가 해주지? 밤에 엄마하고 한자리에서 자니? 하는 등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지요. 그러나 웬일인지 나를 그렇게도 귀해해 주던 아저씨도 아랫방에 외삼촌이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지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나를 꼭 껴안지도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림책이나 보여주고 그러지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하나 봐요. 하여튼 어머니는 나더러 너무 아저씨를 귀찮게 한다고 어떤 때는 저녁 먹고 나서 나를 방 안에 가두어 두고 못 나가게 하는 때도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바느질에 정신이 팔려서 골몰하고 있을 때 몰래 가만히 일어나서 나오지요. 그런 때에는 어머니는 내가 문 여는 소리를 듣고서야 버뜩 정신을 차려서 쫓아와 나를 붙들지요. 그러나 그런 때는 어머니는 고른 안이 내시고 이리 와서 머리 빗고 하고 끌어다가 머리를 다시 곱게 따주시지요. 머리를 곱게 닦고 가야지. 그렇게 되는 대로 하고 가면 아저씨가 승보지 않니? 하시면서 또 어떤 때에는 머리를 다 따주시고는 응? 저고리가 이게 뭐냐? 하시면서 새 저고리를 내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어떤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아저씨는 나더러 뒷동산에 올라가자고 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좋아서 가자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들어가서 어머니께 허락받고 온 하십니다. 참 그렇습니다. 나는 뛰쳐 들어가서 어머니께 허락을 맡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다시 세수시켜 주시고 머리도 다시 닦고 그리고 나서는 나를 아쓰러지도록 한번 몹시 껴안았다가 놓아주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응? 하고 어머니는 크게 소리치셨습니다. 아마 사랑 아저씨도 그 소리를 들었을 거야요. 뒷동산에 올라가서는 정거장을 한참 내려다보았으나 기차는 안 지나갔습니다. 나는 풀잎을 쑥쑥 뽑아보기도 하고 땅에 누운 아저씨의 다리를 꼬집어 보기도 하면서 놀았습니다. 한참 후에 아저씨가 손목을 잡고 내려오는데 유치원 동무들을 만났습니다. 오키가 아빠하고 어디 갔다 온다, 응? 하고 한 동무가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때 나는 얼마나 이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버지였더라면 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정말로 한 번만이라도 아빠 하고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그날 그렇게 아저씨하고 손목을 잡고 골목골목을 지나오는 것이 어찌도 재미가 좋았는지요. 나는 대문까지 와서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좋겠다 하고 불쑥 말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나를 몹시 흔들면서 그런 소리 하면 못 써 하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가 몹시도 떨렸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몹시 성이 난 것처럼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어디까지 갔던? 하고 나와 안으며 묻는데 나는 대답도 못하고 그만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놀라서 오키야 왜 그러니? 응? 하고 자꾸만 물었으나
나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이튿날은 일요일인고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에를 가려고 차리고 나서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잠깐 사랑회를 나가보았습니다. 아저씨가 아직도 성이 났나? 하고 가만히 방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쓰고 있던 아저씨가 내다보면서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고 나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저씨가 지금은 성이 풀린 것이 확실하니까요. 아저씨는 나를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훑어보더니 오키 오늘 어디 가노? 저렇게 곱게 차리고 하고 물었습니다. 엄마하고 예배당에 가. 예배당에? 하고 나서 아저씨는 잠시 나를 멍하니 바라다 보더니 어느 예배당에? 하고 물었습니다. 요 앞에 예배당에 가지 뭐? 응? 요 앞이라니? 이때 안에서 오키야 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얼른 방으로 뛰어들어오면서 돌아다 보니까 아저씨는 또 얼굴이 빨갛게 성이 났겠지요. 네 원, 참으로 무슨 일로 요새는 아저씨가 그렇게 성을 잘 내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간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나서 눈을 뜨고 고개를 들어 남자석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거기에 아저씨가 와 앉아 있겠지요. 그런데 아저씨는 어른이면서도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처럼 눈을 번히 뜨고 여기저기 두리번 바라봅니다. 나는 얼른 아저씨를 알아보았는데 아저씨는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방글에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그래, 나는 손을 흔들었지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말더군요. 그때에 어머니가 내가 팔 흔드는 것을 깨닫고 두 손으로 나를 붙들고 끌어당기더군요. 나는 어머니 귀에다 입을 대고 저기 아저씨도 왔어 하고 속삭이니까 어머니는 흠칫 하면서 내 입을 손으로 막고 막 끌어잡아다가 앞에 앉히고 고개를 누르더군요. 보니까 어머니도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더군요. 그날 예배는 아주 젬병이었어요. 웬일인지 예배 다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성이 나서 강대만 향하여 앞으로 바라보고 앉았고 이전 모양으로 가끔 나를 내려다보고 웃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저씨를 보려고 남자석을 바라다 보아도 아저씨도 한 번도 바라다 보아 주지도 않고 성이 나서 앉아있고 어머니는 나를 보지도 않고 공연히 꽉꽉 잡아당기지요. 왜 모두들 그리 성이 났는지 나는 그만 으아하고 한번 울고 싶었어요. 그러나 바로 멀지 않은 곳에 우리 유치원 선생님이 앉아있는 고로 울고 싶은 것을 아주 억지로 참았답니다. 내가 유치원에 입학한 후 처음 얼마 동안은 유치원에 갈 때나 올 때나 외삼촌이 바래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밤을 자고 난 뒤에는 나 혼자서도 넉넉히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나 언제나 내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는 때이면 어머니가 옆대문, 우리 집에는 대문이 사랑대문과 옆대문 둘이 있어서 어머니는 늘 이 옆대문으로만 출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밖에 기다리고 섰다가 내가 다름질 쳐가면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쩐 일인지 어머니가 대문간에 보이지를 않겠지요. 어떻게도 화가 나던지요. 물론 머릿속으로는 아마 외할머니 댁에 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은 하여튼 내가 돌아왔는데 문간에서 기다리지 않고 집을 떠났다는 것이 몹시 나쁘게 생각되더군요. 그래서 속으로 오늘 엄마를 좀 골려야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옆대문 밖에서
아이고, 얘가 원 벌써 왔나? 하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 순간 나는 얼른 신을 벗어들고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벽장문을 열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숨어버렸습니다. 오키야, 오키, 너 여태 안 왔니? 하는 어머니 목소리가 바로 뜰에서 나더니 여태 안 왔군 하면서 밖으로 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나는 재미가 나서 혼자 흐흥흐흥 웃었습니다. 한참을 있더니 집에서는 온통 야단이 났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도 들리고 외할머니 목소리도 들리고 외삼촌 목소리도 들리고 글쎄 하루 종일 집이라곤 안 떠났다가 오키 유치원 파하고 오면 먹일 과자가 없기에 어머님 댁에 잠깐 갔다 왔는데 그동안에 이런 변이 생긴 걸 하는 것은 어머니 목소리. 글쎄 유치원에서 벌써 20분 전에 떠났다는데 원 중간에서 하는 것은 외할머니 목소리. 하여튼 내 나가서 돌아댕겨 볼 테다. 원 그곳이 어딜 갔담? 하는 것은 외삼촌의 목소리. 이윽고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외할머니는 무엇라고 중얼중얼 이야기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젠 그만하고 나갈까? 하고도 생각했으나 지난 주일날 예배당에서 성냈던 안가품을 해야지 하는 생각이 나서 나는 그냥 벽장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벽장 안은 답답하고 더웠습니다. 그래서 이윽고 부지 중에 나는 슬며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잤는지요? 이윽고 잠을 깨어보니 아까 내가 벽장 안으로 들어왔던 것은 잊어버리고 참 이상스러운 데에 내가 누워있거든요. 어두컴컴하고 좁고 덥고 나는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나서 엉엉 울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갑자기 어디 가까운 데서 어머니의 외바디 소리가 나더니 벽장문이 벌컥 열리고 어머니가 달려들어서 나를 안아내렸습니다. 요 망할 거사! 하면서 어머니는 내 엉덩이를 대번 때렸습니다. 나는 더욱더 소리를 내서 울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어머니도 따라 울었습니다. 오키야, 오키야, 응? 이젠 괜찮다. 엄마 여기 있지 않니? 응? 울지 마라, 오키야.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다. 오키 하나만 바라고 산다. 난 너 하나면 그뿐이야. 세상 다 일이 없다. 오키만 있으면 바라고 산다. 오키야, 응? 울지 마라, 응? 울지 마라. 이렇게 어머니는 나더러 자꾸 울지 말라고 하면서도 어머니는 그치지 않고 그냥 자꾸자꾸 울었습니다. 외할머니는 원 그곳이 도깨비가 들렸단 말인가? 벽장 속엔 왜 숨는담? 하고 앉아있고 외삼촌은 재수 매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